Hello. Ohayo. 안녕하세요. 삼삼입니다. Hola. 띵. Bonjour. Guten Tag. 삼삼노트 이렇게 오랜만에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오게 돼서 죄송하고 여하튼간 반가운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삼삼노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리겠다고 저와의 다짐을 하고 인스타에다가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최근에 또 어떤 오디션 프로에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2차 예선이 끝났던 게 3월 1일이었는데 이제 다행히 그 오디션은 본선까지 올라가게 돼서 이제 5월에 제 최종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하튼간 그 2차 예선이 딱 끝나고 뭔가 한계선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 제가 사실은 막 공연 같은 것도 가끔 하고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계속 곡 작업도 하고 이런 오디션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계속 뭔가를 하다 보니까 좀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게 아웃풋으로 뭔가 곡 작업을 계속 해내고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뭔가 뽑을 게 없다. 여기가 뭔가 많이 빈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본가도 한 5일 다녀오고요. 좀 친구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하면서 좀 저 스스로 인풋을 넣다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작업실에 돌아와서 다시 또 곡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하게 된 주제는 제가 왜 이렇게 사라졌다가 오게 된 것인지 이것은 저의 특성과도 아주 큰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성인 ADHD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주변 분들, 저랑 친한 친구들이라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약간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 제 친밀한 그리고 제 실생활을 보지 않았던 어떤 다수의 여러분께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인 ADHD라는 것을요. 보통 MBTI를 물어보곤 하는데요. MBTI를 저는 MFP이기도 한데 가끔은 그냥 저 ADHD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게 가장 MBTI보다 제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ADHD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 써놨거든요. 성인 ADHD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전두엽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두엽이라는 게 집중력이나 뇌에서 하는 역할이 집중력이나 계획, 판단, 충동 조절, 감정, 막 시간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전두엽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요 능력들에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ADHD입니다. 이건 보통 어릴 때 발현이 돼서 컸을 때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계속 ADHD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인인데 ADHD가 있는 사람을 보통은 성인 ADHD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실 이 ADHD 진단을 받은 건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ADHD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제 주변에는 이제 예술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예술하는 친구들에는 ADHD가 진짜 많아요. 거의 제 생각엔 3분의 1이 ADHD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었죠. 너도 ADHD인 것 같으니까 언젠가 한번 꼭 진단을 받아보렴 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 뭐 언젠가 내가 일상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 가서 진단을 받아볼게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별 크게 막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제가 일상이 불편하다고까지 느끼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삼산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회사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저것 체계적으로 조금 해내야 되고 막 시간 관리를 좀 칼같이 하고 이래야 됐던 일들이 막 몰려 있었던 시기에 제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약간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제가 그냥 일했을 때는 이게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이랑 일할수록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를 제가 느끼게 돼서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ADHD가 맞는지를 좀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슬기롭게 좀 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판단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전 2가지의 검사를 받았어요. 하나는 이제 뇌파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통 ADHD 검사라고 하면 하는 그 컴퓨터로 하는 어떤 검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2가지 방식의 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둘 다 ADHD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 전두엽은 약간 그 활동을 잘 이렇게 하지 않는 활동성이 조금 부족한 전두엽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있으셨고요. 저는 그 작년 초부터 그래서 콘서타라는 ADHD 약물을 현재 지금 복용 중이고요.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콘서타라는 약을 먹습니다. 성인 ADHD의 주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충동성의 문제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됐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작곡 전공으로 바꾸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계속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그때가 고2였으니까 지금 이 자식아 전공을 바꾸면 대학을 어떻게 가니? 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셨던 건데 충동적으로 정시 원서를 안 내고 그 정시 원서를 썼다고 거짓말을 치고 강제로 재수하게 된 상황을 만들어서 작곡가에 간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충동적으로 뭔가가 사고 싶거나 뭔가가 먹고 싶거나 이러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면 그거를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진짜 통장도 진짜 많이 돼봤고요. 충동적으로 필요가 없는데도 귀여우니까 막 사버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잊어버리는 건데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에 이 거의 제 모든 인생을 갖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건 누군가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가 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스케줄러를 안 쓰세요? 아니면 메모를 안 하세요? 아니요. 스케줄러도 쓰고 제 지금 핸드폰 배경화면도 스케줄러거든요. 써놓는데도 이거를 보지 않으면 제가 그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1년에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고를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날 원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원서를 되게 수험표를 들고 학교 왔어야 됐는데 그 수험표를 까먹고 두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막 이렇게 어떻게 하냐가 빌어가지고 그 시험장에서 수험표를 뽑아주셔가지고 겨우 시험을 보고 이랬던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는 물건은 뭐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 맨날 말하셨던 게 저한테 새 옷을 사줘봤자 이런 아우터 같은 거 있잖아요. 새 옷을 사줘봤자 그냥 밖에다가 벗고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온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다 뒀니? 라고 하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엄마가 이제 종종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성인 돼서 약간 이렇게 자각해서 잃어버린 거는 제일 좀 심하다 싶었던 거는 에어팟.
에어팟을 샀는데 왼쪽을 잃어버려서 당근에서 왼쪽을 구매하고 그 다음엔 오른쪽을 잃어버려서 당근에서 또 오른쪽을 구매하고 왼쪽을 구매하고 오른쪽을 구매하고 이걸 한 4-5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체를 2번 정도 잃어버려서 2번 정도 당근에서 사고 그리고 지금 또 잃어버렸습니다. 에어팟 전체를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에어팟 그 왼쪽 한 짝 남아있고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그 후로 비싼 거를 한번 사봤는데 제가 진짜 한 6개월도 못 쓰고 바로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저렴한 걸 샀거든요. 한 3-4만 원짜리. 잃어버려도 크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또 한 2-3개 더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한 3년 안에 다 잃어버린 것들인 것 같아요. 헤드폰도 잃어버렸고요. 중학교 때는 뭐 그랬던 것도 있어요. 이제 시내버스 같은 걸 탔는데 레슨 받으려고 제가 악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악기가 무거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학생 악기를 들어줄게요 해서 들어주셨는데 제가 제 목적지에서 그냥 그 할아버지한테 악기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버스 창문으로 이렇게 해금을 던져주고 그랬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또 뭐 여행 같은 거 가는데 그 버스에 짐칸에 캐리어를 넣잖아요. 캐리어를 그 버스 짐칸에다 두고 목적지까지 갔던 적도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 시간 관리도 진짜 지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지각이 어디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냐면 아침에 잠에서 깨는 거 자체가 잘 안 돼요. 그게 ADHD의 되게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두엽이 깨야지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는데 이게 스스로 그 물질을 못 만들어내니까 제가 아침에 잠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각, 진짜 중요한 건데도 지각 막 20분씩 늦는 것도 사실은 진짜 민폐잖아요. 근데 저는 막 1시간씩 늦어버리고 이랬으니까 ADHD는 항상 그 기분 장애랑도 같이 이제 붙어있는 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기분이 좋은 거, 조증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약간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감정선을 가지고 가는 걸 저는 어릴 때도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우울하고 기분 좋으면 좀 약간 해서 조증같이 막 갔다가 우울하면 불안하면 더 막 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저한테는 그게 확장돼서 감정이 한 4-5배로 와가지고 저 스스로가 견디기가 약간 힘들었을 그런 시기들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곡을 쓴 거기도 합니다. 제가 그 감정이 증폭이 너무 심했어서 삼산으로 하고 있는 이 곡들을 시작하게 된 거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과 반복의 문제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싫어하는 일 자체를 아예 집중을 어려워했어요. 그게 흥미가 없으면 집중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흥미가 있으면 과몰입해서 해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도파민, 그러니까 핸드폰 중독처럼 어릴 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책을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 별명이 책벌레였는데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샤워할 때도 책 보고 악기 연습할 때도 책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책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어른들이 되게 좋게 봐주셨지만 지금으로 치면 그냥 스마트폰 중독을 그냥 핸드폰으로 한 거죠. 그리고 반복하는 거를 얼마나 제가 못했냐면 그러니까 루틴 이런 건 뭐 아예 진짜 인생에서 해봤던 적이 없고요. 기숙사나 이런 데서 억지로 만들어주는 루틴에 저가 들어가서 관리자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제 스스로 루틴을 만들거나 이거는 그 루틴을 따르는 것 자체에 제가 흥미도 안 생기고 그것을 소화도 잘 못하고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내는 것 자체를 제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나마 지금 제일 반복을 오래 하고 있는 게 아침마다 이 ADHD 약 콘서타 하나를 먹는 게 제 삶에서 유일하게 제가 스스로 만든 루틴입니다. 그 전에는 영양제도 제가 반복돼서 못 먹어가지고 까먹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그냥 영양제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까먹어서 못했거든요, 항상. 여하튼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불편함들을 겪어왔었는데요. 이게 저는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증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남들도 다 저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ADHD 판정을 받고 어떤 친구는 또 약을 먹고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맙소사,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침에 잠이 안 깨고 맨날 이렇게 나처럼 무기력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니 정말 신기하군 이라고 하면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진짜 ADHD에 대해서 좀 검색을 많이 해보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해도 진짜 많이 받았던 게 제가 못 일어나니까 저를 조금 게으르게 봤던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저는 아침 9시에 일어나도 보통 잠이 1시가 넘어서 깼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 그 전에는 막 억지로 카페인 마시고 이러면 조금 정신이 차려지기도 했지만 학생 때부터 항상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거의 그냥 고문에 가까웠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불안증 약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얘네가 사실은 ADHD 약을 먹었더라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먹어도 됐었을 약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ADHD를 판정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이제 그 ADHD 확진을 받고 콘서타라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콘서타를 먹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였냐면 콘서타를 먹고 한 30분 안으로 잠이 깹니다. 정신이 그냥 빵 바로 들어와요. 약간 방에 형광등 켜듯이요. 그게 자체적으로 제가 저를 깨우려면 진짜 3, 4시간이 필요했는데 콘서타를 먹으면 30분 안에 바로 뇌가 빵 하고 각성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일할 때 엄청 편합니다. 그 전에는 약을 먹기 전엔 일단 잠이 안 깨니까 아침이나 조금 이른 오후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속도나 이런 게 현저히 좀 낮았거든요. 효율성이나 이런 게. 근데 콘서타를 먹고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배 이상 수월해진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집중을 하고가 엄청 능률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기분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시켜주는데도 얘가 꽤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겨울 같은 때에 좀 우울감이 좀 많이 오는 편인데요. 제가 춥고 덜 움직이게 되고 이러면 확실히 좀 우울이랑 불안감이 좀 심해지는 타입인데 콘서타를 먹게 되면 이게 완전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살짝 조금 기분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식욕 조절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타를 먹기 전에 제가 저희 친오빠한테도 막 보여주고 그랬었던 건데 그 소름이 저는 엄청 잘 돋는 사람이거든요. 맛있는 걸 먹으면 여기 순간적으로 팔에 소름이 스스스 이렇게 돋을 정도로 엄청 뭔가 예민했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를 충동을 조절하는 게 아예 안 돼서 진짜 막 마이너스 될 때까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막 3번씩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건강도 안 좋았겠고 제 통장도 건강이 안 좋았었겠죠. 근데
콘서타를 먹고 나서는 식욕이 진짜 노말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맛있는 걸 먹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맛있게 느껴지진 않고요. 배부르면 먹고 싶은 게 생각나도 그냥 그 정도는 참고 내일 먹어야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요즘에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기긴 했어요. 콘서타라는 이 약을 제가 언제까지 먹을지,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이게 괜찮을까? 저는 사실 이 약이 저한테 주는 편리함 때문에 최대한 오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 검색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먹으면 뭐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게 막 부족해지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의 용량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제가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진짜 정말 사소한 루틴이나 이런 걸 좀 지켜가면서 좀 더 이 ADHD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ADHD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저한테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일단 이게 ADHD 특이 과몰입하는 거잖아요. 저는 음악 만들 때 한 8시간, 9시간 그냥 자리에서 그냥 이거 음악만 계속 하면서 한 곡에 꽂히면 그것만 그냥 한 8시간씩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 음악을 만들게 된 것도 있고 그 순간 거기 그 음악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집중을 하니까 작업 속도나 작업 능률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었고 삼산이라는 것도요. 시작은 사실 이것도 저의 충동성이었는데 이거를 참가를 해 말어 하다가 충동적으로 아예 그냥 해버려 하고 왕 하고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제 전두엽이 노말한 전두엽이라서 제가 굉장히 신중한 타입이었다면 저는 삼산을 못하고 있었을지도 삼산을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ADHD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되게 창의적인 분들이 많대요. 근데 뭐 그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생이 항상 이 ADHD의 습성 때문에 인생이 거의 계속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맨날 지각하니까 임기응변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은 또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늘면 결국에 말솜씨가 느는 건데 그런 식으로 또 보면 이 ADHD가 저의 어떤 이 말솜씨를 늘리는데도 굉장히 일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날 물건 깜빡하고 그다음에 시간 마감 기한 이런 거 맨날 까먹고 이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루트로는 일을 잘 완성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와우 굉장히 독특한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또 강점이라면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면 보통은 되게 친구들이 다 약간 시트콤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트콤들을 계속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것이 또 저라는 사람을 또 되게 특이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반복을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전 맨날 새로운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제가 계속 창작해야 되는 직업을 갖게 됐을 때는 오히려 엄청나게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ADHD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ADHD라는 것을 모를 때의 저를 제가 굉장히 많이 구박했어요. 자괴감도 엄청 많았고요. 이딴 식으로 살 거니? 이런 스스로를 엄청 책망하고 엄청 미워하고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쉽게 하는 일, 그러니까 남들은 잘 자고 제 시간에
잘 일어나서 자기 일을 잘 하는데 남들 다 하는 걸 너는 이것부터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자존감이나 이런 게 거의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이 인생에서 근 1, 2년의 시간을 빼고는 저 자신을 거의 그렇게 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ADHD 진단을 받고 가장 저에게 좋았던 건 뭐였냐면 저 스스로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된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진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렇다면 제가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낼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저를 막 구박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ADHD라는 이 특성적인 어떤 것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저랑 비슷한 증상들이 있으신데 아직 진단을 안 받아보셨다거나 조금 이런 게 고민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진단을 받고 필요하시다면 약물 치료까지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3주 만에 돌아와서 변명처럼 ADHD 얘기를 하는 것이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고 웃기지만 여하튼간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남들이랑 뭔가 남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 그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막 이랬었는데 죄송하단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꼬박꼬박 잘 오겠다는 말을 또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정말 만연한 봄이 왔는데요.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좀 이제 활동하기 좋고 걸어다니기 좋을 때가 오니까 저도 이제 약간 마음을 다잡고 그래 다시 또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자주 산산노트로 뵐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검은색 입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게 굉장히 산딸기 같은 모양. 산딸기 여러분들과 곧 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산딸기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맘대로 정한 제 팬분들의 애칭입니다. 이름이고 한 3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곧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오늘 산산노트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